대통령이 학생 인권 조례를 인권 침해 원인으로 지적을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뜯어 고치겠다, 고시를 통해서 조례를 바꾸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당 같은 경우에는 진보 교육감이 문제였다는 발언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일단 학생 인권 조례 하나랑 그다음에 또 질문하신 게 뭐죠? 학생 인권 조례 하나랑 그다음에 여당에서 이제 최고위원들이 진보 교육 조희연 교육감의 이제 교육 실패다 이런 식으로 발언이 나왔었어요. 예. 제가 알기에는 학생 인권 조례는요. 지금 17개 광역 교육청에서 한 5개, 6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 인권 조례 명문화한 광역 교육청이랑 학생 인권 조례를 명문화하지 않은 광역 교육청이랑 실제로 데이터상으로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보 교육감이랑 보수 교육감 얘기하는데 그러면 진보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은 훨씬 더 예를 들면 교권이라는 부분에서 데이터상으로 보수 교육감 쪽이랑 차이가 나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교육계 모두의 문제지 이거를 예를 들면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그렇다라고 몰아가고 이걸 예를 들면 진보 교육감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 자체가 저는 프레임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런 프레임이 맞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이 또 조례안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고시를 통해서 그게 대통령의 역할이 맞냐. 엄연히 대한민국은 지방자치 국가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 광역정부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든 거를 대통령이 폐기해버려.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국가냐? 고시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 또 다른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이 한 말이나 예를 들면 뭐 교육부 장관 포함해서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보수적인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까지도 다 담아내서 어떻게 하면 학교 현장에 교사들의 교권이 좀 더 존중받고 예를 들면 그리고 또 좀 더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 건가 이런 부분은 우리 모두의 문제지 특정 정파나 특정 세력의 문제로 규정하는 거야말로 가장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서로 이제 충돌을 하지 않는 개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 학생 인권과 교권이. 그 학생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학생 인권과 교권이 예를 들면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데이터상으로 달라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경상북도나 대구 같은 데는 예를 들면 보수교육감이고 네. 거기에는 제가 알기에는 학생인권조례 관련된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교권이라는 부분에서 기존에 예를 들면 진보교육감이라고 얘기하는 네. 그런 교육청보다 훨씬 더 교권이라는 부분에서 이런 그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상으로는 적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제 정쟁으로 번지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죠. 학생인권조례가 지금 만들어진 지 뭐 개별적으로 이게 광역교육청마다 좀 다르지만 한 10년, 10여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한번 재검토를 해보자. 이걸 학생인권조례를 넘어서 뭐 학교인권조례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래서 좀 교사와 학생이 이 양립하는 관계가 아니고 큰 틀에서 우리 교사나 그리고 또 학생들의 인권은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서로 좀 양자가 함께 학교라는 공간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예를 들면 배움이라는 공간에서 함께 예를 들면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큰 틀에서 좀 한번 변화를 만들어 봐야 된다. 이런 뭐 고민들을 해볼 수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해상충 내지는 반비례 이렇게 규정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 반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졌던 부분은 제가 알기에는 체벌과 예를 들면 두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민법상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체벌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10여 년 전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학생인권 조례를 없애. 그러면 다시 교사들한테 체벌권을 둔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이거 동의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교사들도 상당 부분 체벌권을 주자. 다시 달라. 이런 거 아닐 겁니다.
그동안 이제 뭐 학교생활지도법이나 아니면은 그 아동학대 신고 이제 그 무고성 방지를 위한 이런 법안들을 많이 발의를 하셨는데 이제 반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학교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 입장과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입장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을 보면 교단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느낌들을 현장을 가면 갈수록 그리고 선생님들과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실제로 뭐 위기의식을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교권을 지켜야 되고 최소한의 교권을 보호해줘야 될 절박감으로 이 법안에 대한 준비를 했고요. 여기서 교권이라는 건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뭐 권리, 권한들이라는 관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균형성, 형평성 뭐 이런 부분에서 고민해왔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좀 여야가 입장차가 커서 논의가 잘 안 되고 있었잖아요. 예컨대 이제 생기부 기재 관련해서도 여야가 좀 많은 다른 입장을 보였고 형사고발을 뭐 재량사항으로 변경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생기부 관련해서는 우리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직까지 관련 법안들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지 않아서 논의가 안 됐고요. 생기부 관련해서는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통상적으로 생기부는 50년 정도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한 아이 입장에서는 이 평생 좋은 것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교육 현장이 사법시장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소위 뭐 생기부에 기재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생기부에 기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입장도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나름대로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어떤 형태로든지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이제 합의가 이루어질지 조금 예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인권적 차원과 그리고 또 이 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 이 부분에 대한 입장차가 참 크지만 나름대로 좀 단서 조항을 예를 들면 뭐 생기부에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뭔가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찾아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제 당이나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이런 이제 문제를 대응을 하기 위해 해나갈지 계획하나요? 저는 첫째는 예를 들면 법안 소위에서 법안이라는 게 시대 정신의 산물이고요. 그리고 제가 국회에서 보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확연히 너무나 크게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 긴급한 요구를 담아낼 수밖에 없는 게 법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뭔가 합리적 안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제도라는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봐야 되지만 지금 이번에 그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한 교사가 신규 2년 차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규 교사가 학교에 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면서 예를 들면 1년 차, 2년 차는 담임을 맡는 거는 가급적 지양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리고 예를 들면 학교 적응 프로그램들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교의 실기 연수 기간을 좀 더 늘린다든지 이런 좀 나름대로 좀 신규 교사가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